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자국어에서 광양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내신 담당하고 있는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광양고등학교 2학년 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출제되었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기말고사 대비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순서는요, 중간고사 총평, 그리고 중간고사 세부 특징, 그리고 마무리로 기말 대비 전략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출제 경향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일단 선택형 문제, 서답형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등급을 가르는 건 선택형 문제를 얼마나 정확히 해결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2번 항목, 3번 항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낯선 지문이 묶여있는 문제 한 두세 문제 출제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 필요했고요. 보기를 바탕으로 한 유형에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전체 선택형 문제 27문항, 서답형 문제 3문항 나왔었는데요.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기본적인 내용 학습활동이라든가 지문의 내용과 형식이 아주 기본이 될 만한 것들을 바탕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서답형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형 문제도 대부분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들이었는데요. 일부 문제가 이번 항목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낯선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소설 시험범위였죠. 광장 같은 경우에 교과서에서도 있었고 추가로 프린트가 제공되었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된 지문에서는 프린트에도 없고 교과서에서도 없는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했겠죠. 특히나 그 부분이 이제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 다음 교과서 시험범위 제망매가라는 향가 관련해서 혹시 죽음을 모티프로 한 현대시죠. 박목월의 하관이 같이 묶여서 출제되었고요. 물론 이 부분은 하관을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기를 바탕으로 유형에 대비해라. 즉 보기를 주고 보기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 시험범위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감상을 확인하는 문제, 감상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정확한 판단력 필요했고요. 시간도 어느 정도 할애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만한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를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가 기본이다. 즉 아무리 어려운 문제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 혹은 점수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대부분의 서답형 문제 그리고 나머지 선택형 문제들도 이 기본 내용을 잘 정리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점수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자신이 보다 높은 등급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하려면 결국 기본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높은 등급 열쇠는 응용력이다. 이를테면 내용과 형식에 대한 판단 기준, 시험범위 작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추고 있되 낯선 작품이나 좀 더 복잡하게 구성된 선택지를 볼 때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좀 더 유연하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의 의미가 선택지에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 단어로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특정 어휘, 특정 설명만 답이다 라고 접근하는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역시 같은 흐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선택지 같은 경우엔 학생들이 덤비면 안 됩니다. 선택지를 내가 다 안다 라고 생각하고 덤벼서 빠르게 읽거나 아는 단어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러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선택지를 좀 모호하다, 길다 라고 할 경우에는 끊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끊어서 선택지 개념과 개념 사이에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과를 도출해야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과정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할 거냐.
기말고사도 역시 문학을 중심으로 출제될 거고요. 계속된 어떤 경향고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기말고사도 역시 중간고사의 어떤 난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출제 경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 정확한 이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됩니다. 즉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문제 풀어보는 과정에서 정답과 오답만 남기지 마시고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지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기말고사에서 보다 나은 결과, 안정적이고 높은 결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시험 대비 기간에 계획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급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는 것만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계획적으로 깊이 있는 문학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서 한번 계획도 세워보시고 마음의 준비, 어떻게 실천할지를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자에서는 재원생들과 함께 이런 방향으로 학생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끔 공부를 또 열심히 기말 대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